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정상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번에 풀면서 수정했지만 여기 수정해주면 될 것 같고 25페이지 수정했죠? 25페이지 정상이 이제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아이고 화면이 왜 어디부터 안 보였어요? 처음부터?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25페이지에 수정사항이 있었는데 요 가계도에서 정상이 우성이라고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31페이지에 여기 X 하나 지워졌죠? 맞죠? 클라인 필터 증후군까지 한 거 맞나요, 우리? 했어 안 했어요? 클라인 필터?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확실하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요? 일단 에드워드까지. 아, 에드워드까지 했습니까? 그럼 여기부터는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거 이따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수정사항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오늘 전 반에다가 다시 게시할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사람의 유전병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계도까지 했었나요? 가계도부터 복습할까요? 그러면 요것도 다 했었죠? 여기 복습하면서 가계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미지의 가계도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주냐면 그 가계도를 보면서 첫 번째는 우성과 열성을 파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형질의 부모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형질의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자손한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그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열이 파악이 됐으면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파악을 해주면 되는데 물론 성염색체는 Y랑 X가 있지만 Y는 거의 안 나오고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X염색체 위에 있는 게 대부분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X염색체 연관 유전이란 뜻은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만약 열성이라면 엄마가 열성일 때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나와야 되고 아빠가 우성일 때는 딸은 우성이 나와야 합니다. 우열 유전 상관없이 방금 얘기한 대로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 그 다음에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무조건 우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성이면 딸은 우성 그 다음에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반드시 열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유전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 다음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을 했으면 이제 각 개체의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열성의 동형 접합인 개체부터 먼저 파악을 해주면 편하고 X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확실한 남자 그 다음에 열성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여성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유전병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관련 유전병, 그 다음에 유전자 관련 유전병을 알아볼 거예요. 자, 사람의 유전병은 그래서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숫자가 이상한 거 혹은 염색체 구조가 이상한 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가 염기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염색체 숫자 이상 복습해 보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을 때 보도록 할게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란 뜻은 어떤 거냐면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그렇죠. 염색 분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상동 염색체가 원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시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이상한 게 나타나게 되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을 때는 1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2분열에서 한 번만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절반은 정상, 절반은 이상인 생시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염색체 개수가. 됐나요? 다음에 유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라지알 스몰알이라는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에서 태어난 이 개체에서 만들어진 생시세포를 보니까 라지알이랑 스몰알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라지알과 스몰알이 대립 유전자 관계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알이랑 스몰알이랑 같이 있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같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도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스몰 A 똑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라지 A와 스몰 a는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고, 원래는 스몰 A가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스몰 A 똑같은 게 몰려왔어요. 이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형을 보고 염색 분체의 비분리니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정록생명과 이제 정사형성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복습을 했었죠. 정록생명 보인자입니다. 라지알이랑 스몰알이에요. 그래서 어떤 난자를 봤을 때 얘네들이 정상일 때 어떤 난자를 봤는데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다는 뜻으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라는 얘기고, 어떤 난자를 봤는데 라지알 혹은 스몰알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같은 것끼리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이기 때문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정자형성 보게 되면 정상적인 정자는 X 또는 Y를 갖습니다. 근데 어떤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X, Y를 같이 들어가 있어요. X, Y의 관계가 상동 염색체 관계였죠. 상동 염색체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어떤 정자를 봤는데 XX 또는 YY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와 자손의 염색체 숫자 보게 되면 비분리된 것과 정상이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한 개가 많거나 정상보다 한 개가 적은 개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에드워드 증후군까지 했었단 얘기죠? 그럼 유전병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숫자 이상과 성염색체 숫자 이상으로 볼 건데, 상염색체 숫자 이상은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고,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21번 염색체가 3개인 질병이 안 보입니까? 21번 염색체가 3개인 질병.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살? 18살. 자, 전생에 내가 영국에서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죠? 손 든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에드워드가 손가락 3개를 피고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몇 개? 18번 염색체가 3개. 이미지 그려지나요? 됐어? 자, 여러분들 몇 세? 18세. 근데 우리 교실에 영국에서 살았던 애가 있어요. 전생에. 걔 이름이 뭐야? 에드워드. 근데 걔가 손가락 몇 개 피고 있어? 3개. 자,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몇 번 염색체가 몇 개예요? 그렇죠.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 그것도 얘기했나요? 바소체 얘기를 했나요? 얘기 안 했죠? 자, 봐봐요. 사람은 염색체가 한 개만 더 많아도 문제가 생기죠.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는 X 염색체가 몇 개예요? 1개. 여자는 몇 개야? 근데 왜 질병이 안 나타나지? 봐봐. 염색체가 한 개만 더 많아도 이렇게 동물 같은 경우에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 남자는 1개죠. 이 염색체 1개가 많다는 얘기는 저기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걔네들의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는 X 염색체 하나 적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X 염색체가 1개가 더 많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좀 이상해야 되지 않아? 근데 왜 질병이 안 나타나지? X 염색체가 무려 남자보다 여자는 1개가 많잖아. 혹은 남자는 X 염색체가 여자보다 무려 1개가 적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양도 차이가 나니까 발현량도 차이가 날 텐데 왜 질병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한 사람은 뭘 찾아보냐면 바소체라는 걸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그런데 각 세포마다 무작위적으로 X 염색체 1개가 불활성화됩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학생들 몸속에 있는 각 세포마다 무작위적으로 둘 중에 1개가 불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발표해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잘 적어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거 안 떠올렸잖아. 그치? 못 떠올렸잖아. 근데 선생님 힌트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다 떠올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고양이들 중에 그 카오스라고 검은색과 주황색 줄무늬가 다 섞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왜 검은색 혹은 주황색 털이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냐면 그 고양이 털색 검은색과 주황색 털색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어요. 근데 암컷 고양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검은색 그 다음에 주황색 털색이 있는 거지. 근데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 각 세포마다 둘 중에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불활성화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자,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우연치 않게 X 검은색과 X 주황색이 있는데 X 주황색이 불활성화됐어. 여기는 검은색을 띠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X 검은색과 X 주황색이 있는데 검은색 X 염색체가 불활성화되니까 주황색만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은 대부분 암컷이고 이 X 염색체 불활성화 때문에 이런 줄무늬를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누가 조사해 와서 발표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면 되나요? 성염색체 숫자 이상?
자, 성염색체 숫자 이상입니다.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어요. 터너 증후군은 X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X가 한 개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원래 XX 또는 XY를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의 Y 염색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남성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Y가 없으면 남성이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럼 겉보기에는 여성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Y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염색체 구성은 정상보다 한 개가 적은데 상염색체 숫자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난자가 X 염색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자를 수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정상적인 난자랑 그 다음에 X 염색체가 없는 정자랑 수정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보면 X 염색체가 X 한 개로 염색체 숫자는 45개입니다. 외관상 여자이지만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불임이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2차 성징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짧고 두꺼우면서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어렸을 때는 구분이 안 되다가 언제쯤 알게 되냐면 청소년기가 지났는데도 여학생인데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럴 때 한번 검사를 해보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어. 얘는 XXY입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X가 한 개 더 많게 되죠. 그리고 Y가 있으니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성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상보다 한 개가 더 많은데 상염색체는 정상이고 X 염색체가 2개, Y 염색체가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자가 XX, 그 다음에 정상적인 Y를 갖는 정자랑 수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정상적인 난자랑 그 다음에 XY를 가진 정자가 수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XXY라고 되어 있는데 X 하나 지워주면 됩니다. 찾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자. 정자가 XY를 가지고 있네요. 감수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일까요? XY가 같이 있어. 그렇지. 이런 거 보면서 알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가 XXY 3개로 염색체 숫자가 47개입니다. 외관상 남자이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고 유방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얘네들은 왜 불임일까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불임이란 얘기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궁금한 사람들은 씨 없는 수박을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왜 씨 없는 수박이 씨가 없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씨 없는 수박을 검색해 보세요. 우리 씨 없는 수박 있는 거 알죠? 걔네들 우리가 강제로 만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왜 씨가 없을까? 이 씨는 결국에는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X가 하나 그 다음에 혹은 XXY인 사람들은 왜 이 불임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힌트는 이제 씨 없는 수박을 검색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외워야겠죠?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랑 클라인펠터 중에 누가 이 단어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긴 게 클라인펠터, 짧은 게 터너. 외웠죠? 터너랑 클라인펠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짧은 게 터너, X 하나, 클라인펠터 길잖아. 그러니까 XX, Y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초여성, 초남성 증후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성은 X가 3개, 초남성은 Y가 2개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Y가 2개니까 감수 몇 분열에서?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정자가 수정이 된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나머지 이 특징들은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염색체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염색체 숫자는 정상인데 구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염색체 수많은 유전자가 있으므로 염색체 구조가 달라지면 염색체 내 유전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실, 중복, 역이, 전자가 있는데, 자, 결실은 무엇이냐면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랑 윌리엄스 증후군이 있는데, 보게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C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만큼 DNA가 사라진 거겠죠? 그럼 이만큼의 유전자가 사라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B랑 C랑 그 다음에 C랑 D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빠지면서 B 부분이랑 D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지.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염기서열이 만들어지면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전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고양이 울음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찾아보고 들어보면은 진짜 고양이 울음처럼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복은 무엇이냐면 염색체의 동일한 부분이 삽입되어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정상적인데 요 D2 부분이 복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시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DNA가 증가한 만큼 유전자의 발현량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D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여기는 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염기서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거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GHI가 있는데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위치가 바뀌었을 때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 새로운 염기서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전좌, 자리를 옮기는 건데 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교차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교차가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했었냐면 이가 염색체를 만들 때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접합이 되어 있을 때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유전자가 교환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정상적인 거죠. 맞죠? 얘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상동 염색체끼리 이 부분에서 서로 맞바꾸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유전병을 일으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전자는 무엇이냐면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것끼리에 서로 염색체가 교환이 됩니다. 염색체 일부분이. 이런 것들을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떨어진 후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되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자라고 하고 유전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끼리 교환되는 건 정상적인 교차 현상이기 때문에 얘를 질병으로 일으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자는 무엇이냐면 상동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끼리 염색체 일부가 교환이 될 때, 그때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얘랑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끼리의 염색체가 일부분 바뀌는 것을 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얘네들 보게 되면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고 염색체 구조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질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 때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발달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 여러 장기의 기형 등이 나타나게 돼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여기 만성 골수성이라고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 조혈모 세포의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혈모 세포가 암으로 변해가지고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백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혈모 세포가 뭐예요? 조자 뭐지? 우리 조물주 할 때 조자 뭐 만드는 거,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조혈모 세포라고 합니다.
얘에 의해 가지고 백혈구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적혈구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암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비정상적으로 혈구 세포들이 증식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백혈병의 한 예시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자,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뇌 손상을 유발하고 심장이 기형이 되고 콩팥이 손상이 되고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어 있네. 그러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핵형을 분석을 했을 때 5번 염색체가 일부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강조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염색체가 일부가 결실이 됐으니까 얘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과 22번 염색체가 비상동 염색체인데 서로 교환이 됐습니다. 전좌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9번과 22번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핵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자, 성별이 무엇일까? X가 몇 개? 2개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고 병명은 보니까 1번부터 22번 사이에 5번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5번의 사이즈가 좀 달라요. 5번 일부가 결실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X가 2개니까 여성인 거고, 그 다음에 5번 염색체가 일부가 결실이 됐으니까 고양이 울음 증후군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봤을 때 1번부터 22번까지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일단 성별은 Y가 있으니까 남성인데 XXY는 길어요. 그럼 뭐예요? 터너랑 클라인펠터 중에 긴 게 클라인펠터니까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겠죠? 그래서 얘는 남성이고, 그 다음에 클라인 펠터 증후군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 볼게요. 1번부터 22번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X가 몇 개 있어요? 1개. Y가 없으니까 일단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근데 X가 하나밖에 없어. 터너랑 클라인펠터 중에 짧은 거니까 터너. 됐나요? 됐어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질병 찾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진도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유전자 이상 볼게요.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다시 얘기하면 DNA 염기 서열 중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하고,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유전자 돌연변이 혹은 유전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염기 서열 일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염기 서열 일부가 바뀌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기능이 이상이 생긴 것을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고, 특징은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염기 한두 개가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핵형이 뭐예요? 염색체의 개수, 구조, 형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않거나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돼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배웠던 DNA, RNA 단백질의 관계 기억나나요? 생명 시스템 5단원에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발현이 된다. 기억이 나요? 혹시 생명 중심 원리라고 들어봤나요? 이제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DNA에서 RNA가 되는 걸 전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RNA에는 정보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DNA는 스스로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쓰기에. 맞죠? 이런 것들을 그냥 유식한 말로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는 정보가 스스로 복제도 되면서 RNA로 전사가 되면서 이제 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선생님이 요리책으로 설명했었나요? 안 했어요? 자, 전 세계의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적혀 있는 이 요리책이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는데 그게 하필 우리 학교에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갑자기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중국집에서 이제 탕수육 만들겠다고 우리 학교에 탕수육 레시피를 요청을 했어. 그러면 이 전 세계 한 권밖에 없는 이 책을 빌려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죠. 복사를 해서 그 페이지만 전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복사된 걸 보고 중국집에서 뭘 만들어요? 탕수육을 만드는 거야. 근데 탕수육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뭐 계란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레시피를 보고 탕수육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DNA예요. 하필 우리 학교에 있어. 우리 학교가 핵이야. 근데 학교 밖에서 세포질에서 원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주죠. 필요한 부분만. 그게 RNA예요. 그 RNA를 보고 중국집에서 즉 리보솜이 뭘 만들어? 단백질. 그 단백질의 재료가 뭐야? 아미노산. 됐나요? 그래서 탕수육의 재료가 아미노산이고 탕수육의 재료로 만든 탕수육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DNA에는 정보가 잘못되면 당연히 복사가 된 것도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혹은 DNA는 정상이어도 RNA에서 또 복사된 것 자체가 잘못되면 또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거 나중에 유식한 말로 이것은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구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질병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자, 일단 얘가 정상적인 적혈구입니다. 자,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뭐가 안 좋냐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혈액이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남모양 적혈구 때문에 생기는 빈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는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염기가 바뀌는데 몇 개가 바뀌냐면 단 한 개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단 한 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CTT라는 염기가 T 대신에 A로만 단 한 개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미노산이 수백 개 중에 한 개만 바뀌게 돼요.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죠. 그 중에 그 헤모글로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단 한 개만 바뀌어요. 그랬을 때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설 한 개만 바뀌어가지고 아미노산이 한 개만 바뀌었는데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CCT라는 것 중에 T가 A로만 한 개만 바뀌었더니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발린으로 한 개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만 바뀌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로 알파사슬 2개, 베타사슬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의 베타사슬 유전자 염기가 T가 아데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미노산이 바뀌게 돼요. 그랬을 때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심한 빈혈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체 조직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 돼요. 한 개만 바뀌어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보도록 하겠어요. 페닐케톤요증. 자, 보게 되면 특정 효소가 결핍이 돼서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축적이 되면서 페닐케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이 되어 정신지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식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제로콜라 같은 거 뒤에 보게 되면 코카콜라 보게 되면 얘는 페닐알라닌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요. 이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근데 얘가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많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손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쭉 성인이 될 때 동안 계속 뇌가 자라기 시작하겠죠. 뇌세포가 증가하는데 자, 뇌 속에도 모세혈관이 있겠죠. 자, 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막 분열을 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세포들도 이것저것 많이 물질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아미노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적당히 잘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혈관 안에 있는 혈액 속에서 안에 있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세포한테 전달해 주려고 이동시켜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특징이 아미노산이 크게 가리지 않고 아미노산이면 다 이동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혈액 속에 페닐알라닌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페닐알라닌만 이렇게 전달하겠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세포는 다른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페닐알라닌만 얻으니까 세포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닐알라닌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페닐알라닌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알비노증은 무엇이냐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이제 결핍이 됩니다. 멜라닌 합성에 관여한 효소가 결핍이 되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눈, 피부, 머리카락 색깔이 다 나타나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색소가 없겠죠? 그러면 색이 없으니까 그냥 하얗게 됩니다. 선생님도 길 가다가 딱 한 번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냥 피부가 뽀얗고 하얀 게 아니라 그냥 색이 없는 하얀색이에요. 자, 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낭성 섬유종이 있는데 상피세포의 물질 수송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진하고 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 간, 이자 등에서 과도한 점액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막히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소화흡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래 뭔지 알아요? 가래가 뭐야? 우리 갑자기 기도에서 막 나오는 거 있죠. 자, 기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막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먼지, 바이러스, 단백질 등이 있겠지. 세균 등이. 그럼 얘들을 그대로 폐 속으로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점액질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는 거지. 됐나요? 근데 여기 달라붙기만 하면 얘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이 털들이 이동시켜줍니다. 어디로? 식도로. 자는 동안에 여기에 쌓였던 이 점액질에 쌓였던 것들을 다 이동시켜주고 식도에 가가지고 윗속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소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감기에 걸리게 되면 면역 외부 방어 체제가 활발해야겠지. 활발히. 그러니까 이 점액질도 많게 되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뱉어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낭성 섬유종인 사람은 이 점액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막히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소화흡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인데 이 무도병은 무도회 할 때 그 무도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 30대 중반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머리와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 등 지적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사실은 얘가 우성 유전병이에요.
근데 발병이 35세 이후에 나와. 결혼을 보통 30대에 하겠지? 그럼 내가 이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성 유전자니까 한 개만 자손한테 물려줘도 그 자손은 유전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유전병이 계속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헌팅턴 무덤병이 한번 발병한 그 마을에서는 그 자손들도 헌팅턴 무덤병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성인데 발병이 결혼한 뒤에, 애를 낳고 난 뒤에 발병하기 때문에 참 슬픈 질병이긴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유전병들이 있고 이런 유전병들을 미리 검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유전병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유전병 완치가 어렵지만 유전병 중에는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육모막 검사가 있고 육모막에는 육모 검사가 있고 얘는 임신 8주에 10주에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양수 검사가 있고 양수 검사는 14주에서 16주에 실시를 하는데 육모막은 무엇이냐면 이게 자궁이 있고 태아가 있으면 요 사이에 이런 막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육모막이라고 하는데 이 육모막의 세포는 누구 거였냐면 엄마 게 아니라 이 태아 겁니다. 태아의 세포가 만들어진 막이기 때문에 육모막을 채취를 하면 태아에 있는 세포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양수 검사가 있는데 양수 검사 이렇게 배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양수를 좀 뽑아냅니다. 그러면 양수에는 엄마의 세포도 있지만 태아의 세포들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태아의 세포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한 다음에 이 세포를 분석하게 되면 얘가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염색체 이상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은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고생했습니다. 오늘 좀 무리해가지고 수업 끝까지 다 했어요. 고생했어요.